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문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24절기 가운데에서 봄과 관련된 절기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름과 관련된 절기 6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면 24절기는 계절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봄과 관련된 절기 6개 뭐가 있었죠? 봄을 시작을 의미하는 입춘, 그 다음 동면하던 동물들, 생물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경칩, 그리고 봄과, 아니, 아침과 저녁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 그죠? 그리고 또 우수도 있었어요. 그죠? 우수. 그 빗물, 얼어있던 것들이 녹아서 빗물이 되는 우수.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그 다음 청명. 청명이 있었어요. 맞죠? 날씨가 점차 화창해지고 맑아지는 청명. 그 다음 곡식들을 윤택하게 해주는 비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요. 고구.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그럼 여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절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그럼 이 절기에는 어떤 풍속을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이 행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번 수업 순서에서는 첫 번째로 학습지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간단히 살펴보고 두 번째 오늘 배울 여름과 관련된 절기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마지막에 학습지 이 부분은 어, 지난 시간에는 절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지에서 그냥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갔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볼 건 없고 수업 시간에 절기 6가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칸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24절기 중 여름에 해당하는 절기와 관련된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자, 여름에 관련된 절기예요. 자, 우리 절기가 계절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영상 2개를 통해서 절기에 관해서 살펴봤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절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학습지 있으면 꺼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학습지, 봄과 관련된 학습지에 이런 표가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어떤 과제를 내줬었냐면 각자 집 핸드폰에 있는 달력을 참고해서 2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음,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아니면 이번 주에 이제 등교를 할 줄 알고 등교를 했을 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등교가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죠? 네. 학교에 좀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추석이 지나고 빠르면 추석이 지나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절기에 대해서 거의 다 배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한번 달력을 쭉 보고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표를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등교 과제로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내줬었는데 여러분들 다 풀었나요, 이거? 어, 푸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안 푸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달력만 보면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달력만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잠시 멈추고, 안 푸른 친구들은 한번 이 칸을 채워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 채웠다는 전제 하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달력에는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고, 또 국경일이 있고, 그리고 명절,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달력에는, 어, 우리가 달마다 두 개씩 적혀 있는 두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통 절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달력을 보면서 우리 이 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1월부터. 자, 선생님이 본 달력은 이 달력인데 이 달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네이버 달력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종이 달력에도 있고 되게 많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한글 두 개의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보라고 했는데 자, 우리 1월이 있네요. 자, 우리 절기가 계절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죠? 계절은 봄, 여름, 그 다음 가을, 그 다음 겨울. 이렇게 사계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우리 봄을 배우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양력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배웠지? 2, 3, 4월까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 4, 5라고 하고 봄이라고 하지만 24절기의 개념에서는 2, 3, 4월을 봄이라고 해요. 그럼 차례대로 3개월씩 끊어보면 5, 6, 7. 얘가 여름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 8, 9, 10. 얘가 가을. 마지막에 11, 12, 그리고 1월. 이게 겨울이 돼요. 지금 이 1월은 겨울에 해당하는 거예요. 겨울. 자, 그럼 두 글자로 이루어진 걸 보면 새해. 새해는 말 그대로 1월 1일 신정을 의미하는 거니까 절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쭉 보면 대한이라고 이렇게 회색 글씨로 적혀 있는 거. 빨간 글씨는 국경일 쉬는 날이죠. 24절기는 농사철, 뭐 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국경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자, 대한이 있어요. 대한. 1월에는 대한이라는 게 있고 선생님 그런데 절기에 한 달에 두 개의 절기가 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한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글로 안 나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찾으면 되냐면, 우리가 총 24개의 절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한 달에 몇 개의 절기가 포함되어 있지? 두 개의 절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개의 절기에서 그 다음 절기가 돌아오는 텀이 며칠이 될까요? 한 달이 보통 30일에서 31일 정도 되니까, 한 개의 절기는 15일에서 16일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유추를 해볼게요. 1월 20일이 대한이라는 절기가 있으니까 그 앞에 절기는 며칠 정도 될까? 20일에서 15, 16 정도 빼면 4일에서 5일 정도가 우리 소한이라는 절기가 있을 수 있어요. 소한. 소환이라는 절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달력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소환을 표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다른 달력에 보면 이때 즈음이 소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2월을 볼게요. 자, 2월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봄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봄. 그래서 회색 글씨 한번 보세요. 회색 글씨. 우리가 배웠던 입춘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15일 정도 더하면 어떻게 돼? 19일. 그치? 우수가 있지. 자, 이렇게 입춘, 우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또 3월 5일에 보니까 경칩이 있네. 우리 경칩. 동면하던 겨울잠 자던 애들이 깨어나는 시기라고 했지. 그 다음 15를 더하니까 20일이 됐네요. 춘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입춘 우수 그리고 경칩 춘분 이렇게 네 개까지 봤어요. 그 다음 봄과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4월에 보면 청명이 있어야 하는데, 자, 청명이 보통 식목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즈음이 청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5일 정도 지난 19일, 20일 경에 고구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봤던 봄과 관련된 절기 6개를 살펴봤고, 그리고 그 다음 여름,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어,
회색 글씨로 되어 있는 두 글자를 보니까 소만이 있어요. 소만. 소만이 있네. 자, 그러면 그 앞에 뭔가 절기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날이랑 겹쳤어. 어린이날이랑 겹쳐서 지금 여기에 안 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5일을 빼면 5일이죠. 5일. 자, 이게 입하입니다. 입하. 우리 봄의 시작은 입춘이었죠. 여름의 시작은 이제 입하가 돼요. 입하. 여기서 하가 여름을 의미하는 거죠. 춘하, 추동 중에서 춘은 봄, 하는 여름, 추는 가을, 동은 겨울. 그래서 입춘이라고 했을 때는 봄과 관련이 있는 거였고, 자, 춘하에서 하는 여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른 절기에서 이제 가을의 시작은 뭐라고 할까? 입추라고 하겠지. 그리고 겨울의 시작은 입동.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월에는 입하, 소만이 있었고, 6월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도 찾아봐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하지가 있어요, 하지. 그래서 이게 여름에서의 네 번째 절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절기가 하나가 또 나와야 되는데 또 국경일이랑 겹쳤어. 15를 빼니까 현충일이죠, 현충일. 그래서 얘는 망종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망종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자, 어떤 뜻,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7월. 7월에 이제 7월은 여름의 이제 끝이에요. 끝. 그치? 그래서 보니까 여기 소서가 나와 있네. 소서. 소서는 이따가 의미를 보면 알겠지만 더위가 작은 거예요. 더위가 작은 거. 작은 더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회색 글씨로 보니까 초복이 있네. 자, 초복은 절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초복은 우리 복날이라고 해서 삼계탕 먹는 날 있죠. 닭 먹는 날. 더위 좀 물러가게 하려고. 자, 이 복날이라고 하는데 얘는 초복이 있고, 그 다음 중복이 있고, 그 다음 말복이 있어요. 초, 중, 말. 이렇게 나눠서 초복, 중복, 말복을 복날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라고 해서 삼복이라고 합니다. 삼복. 얘는 삼복이라고 해서 더위를 쫓는 그런 날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때 삼계탕, 치킨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15일 정도 더하면 대서가 나오죠. 자, 소서는 작은 더위고 대서는 큰 더위를 의미해요. 이따 자세히 한번 볼 건데 이렇게 여름까지 대서로 끝을 맺는 절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8월부터는 이제 농사철에 관련해서 가을에 해당하는데, 자, 우리 아까 봄의 시작은 입춘, 여름의 시작은 입하, 가을의 시작은 이제 여기서 입추가 나옵니다. 8월 7일경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15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22일 정도가 되는데 22일경을 보니까 여기 23일에 처서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8월에 해당하는 절기는 입추, 처서가 있습니다. 자, 9월. 자, 지금이에요, 9월. 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절기가 있었냐면, 백로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백로. 자, 이 가을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우리 지금은 12개월 동안 한 달에 어떤 절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합시다. 자, 백로. 그 다음 15를 더하니까, 추분이라고 나와 있죠. 추분. 그래서 9월에도 이렇게 두 가지 절기가 있는 거 볼 수 있었어요. 자, 10월을 보니까, 이전에 9월 7일경, 8월 7일경 이때 절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로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한글날 전날에 한로라는 날이 있는데 얘는 이제 가을에서 10월에 해당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15일을 더하면 다음 절기가 23일 상강이 있죠. 그래서 한로 상강 이렇게 가을에 해당하는 절기 6개를 10월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 겨울에 해당하는 거 이제 볼게요. 겨울에 해당하는 거. 겨울의 시작이니까 입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11월부터는 이제 겨울의 시작, 날씨가 좀 추워지는 때예요. 그리고 15 정도 더하니까 22일에 소설이라고 있네요. 소설.
얘도 겨울에 해당하는 절기이고 이제 11월에는 입동, 소설 이렇게 두 개의 절기가 포함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2월에 보니까 아까 소설이었고 이번엔 대설이 나왔어요. 대설. 자, 그리고 15를 더하면 22일 정도가 되는데 이 사이경에 이제 동지가 보이네요. 자, 우리 동짓날이라고 하지. 뭐 먹지? 팥죽을 먹어요. 그죠? 팥죽. 그리고 오늘 배울 절기 중에서 하지가 있어요. 하지. 그죠? 하지와 동지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대설, 동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1월로 돌아가 보면 다시 뭐예요? 1월로 돌아가 보면 소한, 그 다음 대한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채웠던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봄부터 볼게요. 우리 봄의 시작은 2월이었어요. 그죠? 자, 봄이 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자, 2월에는 어떤 절기가 있었지? 입춘, 그 다음 우수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 3월에는 경칩, 그 다음 춘분, 4월에는 청명, 청명은 어떤 날이랑 겹치는 경우가 많다고? 식목일이랑 겹치는 경우가 많다고. 고구. 자, 이렇게 얘 6개가 봄이었고요. 자, 그 다음 5월부터 우리가 여름이 이제 시작돼요. 농사철에서의 여름. 그래서 5월, 6월, 7월까지 볼 수 있었어요. 자, 5월에는 뭐 있었어요? 입하, 소만이라는 게 있었어.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 다음 망종, 그 다음 하지. 자, 하지는 겨울에 나오는 동지랑 구별해서 알아두면 좋다고 했었지. 다음 소서, 대서 이렇게 7월까지 여름에 해당하는 절기를 이제 오늘 배울 내용 6개입니다. 잘 주의 깊게 봐두세요. 그 다음 가을부터 이제 가을이 8월부터 이어지는데 8월, 9월, 10월에는 어떤 절기가 있었는지 볼게요. 자, 가을의 시작 입추, 그 다음 처서라는 게 있어요. 처서. 그 다음 9월에 백로, 그 다음 추분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봐야 할 건 3월엔 춘분이 있었는데 9월에는 추분이 있네요. 춘분은 뭐였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 그래서 반년이 지나서 9월에 이맘때가 됐을 때, 이제 여기에서도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봄, 여기선 가을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0월에는 한로, 다음 상강, 이렇게 6개를 볼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 11월부터 겨울에 해당되는데, 겨울부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게 1월까지 이어지죠. 자, 겨울의 시작, 입동, 그 다음 소설, 그 다음 반대, 또 대설, 그 다음 동지. 자, 여기에서도 시기상 반년 차이가 나는 거 볼 수 있죠? 하지, 동지. 하지가 오늘 어떤 뜻인지 알면 동지도 반대로 어떤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1월에는 소한, 마지막으로 대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한 달에 2개씩 해서 1년에 24개의 절기가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24절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학습지 잘 채워 놓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달력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나치면 별거 아닌 거지만 알고 보면 이런 날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15일 주기마다 규칙적으로 찾아오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아주 신기하겠죠. 자, 그럼 24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영상으로 확인했던 거. 자, 맨 처음에 뭐가 뭐의 주위를 돈다 했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생기는 뭐 어떤 것의 변화? 날씨의 변화를 방금 몇 개의 절기였죠? 24개의 절기로 구분한 것이다. 그 다음, 지구의 태양 공전 주기를 몇 등분을 했어요? 24등분을 한 후 몇 도씩? 자, 360도를 24등분하면 한 등분에 몇 도? 15도씩.
바뀔 때마다 날씨 대신에 다른 말로 기후를 나타내는 용어를 붙여 뭐의 변화를 알 수 있겠지? 우리 계절이 몇 계절? 사계절.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별로 지금 절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자, 당시 농가에서 매년 24절기마다 행했던 세시 풍속을 엿볼 수 있었던 책. 우리 이거 심화복습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농가 원령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심화복습을 이제 하고 싶은 친구들은 풀으라고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답변을 잘해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두 학교를 나가고 있는데 이 두 학교 친구들이 총 330명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런데 답변을 보내주는 친구들이 한 주에 한 50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꽤 많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수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고 느끼고 아주 칭찬을 너무 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여름에 대해서 한번 잘 배우고 심화복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유튜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듣지 말고 차근차근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거를 잘 꼼꼼히 들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4절기에 대해서 복습하고 또 한 달마다 어떤 절기가 있는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에 관련된 절기 6가지를 배우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름에 관련된 절기로 먼저 입하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봄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맨 처음에 시작이 입춘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름이어서 이제 입하가 된 거예요. 하. 자, 입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한자죠. 얘는 서다립이라는 한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총 5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다라고 되어 있지만 들어서다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서냐 보니까 이 여름이라는 계절에 그래서 여름하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여름하는 어떻게 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예요. 자, 우리 프린트에 보면 쓰는 칸 있죠? 잘 한번 채워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한 개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풀이, 의미, 시기, 풍속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볼 거고 풀이, 의미, 시기는 무조건 살펴보지만 풍속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이는 들어서다라는 입, 그 다음에 하라는 한자에 여름이란 뜻이 있었죠. 그래서 여름에 들어서다라고 했고 의미는 말 그대로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자, 이 시기는 우리 여름부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5월부터 6월을 포함해서 7월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입하는 5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 5월 5일경인데 아까 달력에 있지 않았던 이유는 얘가 어린이날이랑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빨간 날에 좀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입하라는 거, 여름의 시작이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풍속은 우리가 쑥과 관련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는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프린트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음식을 많이 먹어요. 자, 이 음식은 쑥썰기라고 해요. 쑥썰기. 자, 우리 백설기 알죠, 여러분? 백설기 하얀 직사각 직육면체 모양으로 된 그 떡이 있어요. 흰떡. 근데 거기에 쑥을 넣은 거야. 그래서 우리 쑥썰기라고 해서 쑥떡이에요. 쑥떡. 이걸 만들어 먹는 시기가 입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시 쑥과 관련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여기에서 방금 봤던 쑥썰기. 다른 말로 쑥 버무리라고 합니다. 쑥 버무리. 쑥을 버무려서 먹는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만이라는 절기예요. 자, 소만에서 소를 보면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작을 소를 씁니다. 얘는 하나, 둘, 셋 해서 3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차다만이라는 한자 뭐 가득 차다
차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총 14획이에요. 자, 얘를 쓸 때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사람 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들 입자로 이렇게 오른쪽 부분이 위로 올라타게 써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작다, 차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를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는지 보니까 조금씩 가득 차다 라고 했어요. 자, 풀이만 보면 뭐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의미를 보니까 만물이 점점 생장해서 이제 날씨가 풀리고 점점 생장해서 가득 차는 것. 그래서 소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는 아까 입하가 5월 5일이었는데 양력 15일에서 16일 정도 더해서 21일부터 22일경을 우리가 소만이 있는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풍속은 김매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김매기가 어떤 풍경이냐면 이런 풍경이에요. 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풀 사이에서 뭘 뽑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농사를 하는데 불필요한 잡초나 이런 풀들을 뽑아서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김매기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김매기에는 우리 논농사에서는 논매기도 되고 밭농사에서는 밭매기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망종이라는 절기입니다. 망종에서 망은 까끌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까끌하기라고 말을 들으면 어떤 게 생각나요? 선생님이 이거 들었을 때 까끌까끌 이런 거 생각났거든요. 자, 뭐가 까끌까끌하다고 하지? 우리? 막 수염이 까끌까끌하다. 막 아빠랑 이렇게 뽀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수염이 어릴 때 아기 때 뽀뽀할 때 아빠 수염이 있으면 좀 따갑고 그런 경험 없나요? 선생님은 그랬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수염을 까끌하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얘는 수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까끌하기망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자,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획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자예요. 자, 그 다음 수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랑 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씨종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는데 쓰는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얘가 별을 의미하는 한자예요. 별을 의미하는 한자고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총 14획이고 자, 옆에 있는 한자는 무거울 중이라고 읽는 한자예요. 중. 그러면 중과 종과 의미 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뜻을 가져오고 여기에서는 음을 가져오고 자, 뜻과 음이 합해져 있는 한자 형성 원리 뭐였죠? 형성이었어요. 형성. 뜻과 소리. 자, 그래서 이렇게 망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자, 그럼 수염이랑 시가 합해져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까끌하기가 있는 종자, 수염이 있는 종자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자랐을 때 약간 생물이 수염이 나는 애, 개를 심었을 때 수염이 나는 애가 나면 이제 그때 그게 망종이라는 절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보니까 벼 등과 같이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좋은 때다. 그래서 이때는 벼 씨앗을 뿌리는 때인가 봐요. 그래서 시기로는 6월 6일이었는데 이날이 우리 국경일로 무슨 날이지? 현충일이라고 하는 날이죠. 그래서 아까 이 빨간 날짜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망종이라는 뜻은 수염이 있는 종자라고 하는데 의미는 이런 종자를 뿌리기에 좋은 때다. 라는 거죠. 자, 풍속으로 망종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망종복이. 자, 우리 이 시기가 6월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력으로 따지면 5월경이에요. 5월경.
자, 그런데 여기서 망종복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망종이 있는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봤을 때 5월이다. 5월에 망종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풍년이다 라고 하는데 망종이 때에 따라서 음력 4월에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때는 흉년이다 라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종복이라는 건 망종이라는 절기가 시기상 음력의 어느 월에 속해 있는지 보고 그 속해 있는 달이 언젠지에 따라서 흉년이 날지 풍년이 들지를 판단하는 거, 점을 치는 거. 그래서 망종보기라는 풍속이 이때 생겼다고 합니다. 어, 알아두면 좋겠죠? 신기하죠? 선생님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되게 처음 안 게 많거든요. 이런 망종보기 같은 거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뒀다가 어, 어른들한테 어른들이랑 이런 거 얘기할 때 써먹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알쓸신잡이죠. 알뜰하고 쓸모 있는. 네. 자, 그 다음 하지 볼게요. 자, 하지는 선생님이 겨울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보라고 했어. 자, 하지는 겨울에 있는 동지와 관련해서 보라고 했는데 보니까 얘는 여름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름은 아까 썼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는 지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뜻은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를지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뜻으로 지극하다라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극하다라고 쓸 거고 자, 지극할지라는 한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획으로 이루어진 한자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풀이는 여름이 지극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우리 여름에는 해가 길어요, 짧아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녁 8시에도 밝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의미는 여름이 지극하다라는 풀이가 되는데 의미로 보면 낮의 길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가장 길어질 때, 이때를 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동지와 비교해서 보면 어때요?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때니까 동지는 뭐의 길이가 가장 길어질까? 얘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져서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때를 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5시 정도만 돼도 해가 막 지고 어둡죠. 겨울에 많이 어두워지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야. 자, 시기는 앞에서 본 망종은 양력 6월 6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5일 정도 더해서 하루 더 가서 6월 22일 정도 됐을 때 하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자, 우리 그리고 여름엔 더위로 쨍쨍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비가 자주 내릴까 안 내릴까? 우리 장마라는 기간이 있지만 그 전에는 이거 땅이 메마르진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뜨거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지. 그래서 이때는 제발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가 내리기를 비는 기우제라는 것을 지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뜻이? 비가 내리길 비는 그런 제사 이런 거를 기우제라고 하는데 이 하지 시기에 기우제를 지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서에서 소는 아까 봤으니까 뒤에 한자만 볼게요. 자, 소서에서 서는 덥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뜻에 걸맞게 여기 위에 뭐가 떠 있어? 해가 떠 있는 거 볼 수 있지?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점을 이때 찍어야 돼.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총 13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예요. 자, 그러면 작다와 덥다가 합해져서 어떤 풀이가 되냐면 작은 더위. 그래서 이때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를 의미를 합니다. 자, 시기는 양력 7월 6일, 7일 정도 경을 우리가 소서라고 해요. 자, 이때 풍속은 여름 제철 음식 먹는 거, 뭐 참외, 수박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더울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우리 음식과 관련된 풍속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대서를 볼게요. 자, 서는 봤으니까 여기 앞에 대만 보면 아까는 작다였지. 작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커진 거야. 크다. 총 3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자고요. 자, 그래서 뜻은 큰 더위라고 되어 있죠. 큰 더위. 의미는 아깐 더위의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더위의 최고 절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때 이제 장마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올해 들어서 좀 이상이 있었죠. 올해는 8월에 장마가 굉장히 길었어. 그치? 그래서 원래 이때 장마가 내린 다음에 어, 더위가 찾아오는데 그때가 7월 20일, 23일인데 좀 더 미뤄져서 8월 초반쯤이었나요? 우리 방학했을 때 되게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집에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는데, 이렇게 장마가 늦게 내리고, 그래서 더위도 늦게 찾아오긴 했지만, 너무 비가 많이 내린 뒤라서 그렇게 쨍쨍한 더위는 또 있지 않았던 그런 신기한 날씨였죠. 여름이. 그래서 일단은 이론상으로 이제 절기가 이때고 이때 더위가 최고 절정인데 올해 좀 바뀐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시기는 아까 소서 시기에서 15, 16일 정도 더해서 22일, 23일 이 정도를 시기로 보고 있고 풍속 역시 이때도 김매기가 풍속으로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김매기 같은 게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끔 중간중간에 잡초, 풀을 뽑아서 애들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 행동이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절기를 모두 다 살펴봤어요. 학습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 이번 프린트에는 딱 그 6개랑 풀이, 의미, 시기, 풍속 이렇게 채우는 걸로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잘 채워 나가면 되겠고, 오늘은 학습지 따로 보는 시간 없이 바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5번째로 가을을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24절기가 겨울까지 끝나고 학교에 오는 때에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볼 건데 수행평가는 우리 24절기를 절기별로 의미나 풍속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 배웠던 단어의 짜임 몇 가지 있었지?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 네 가지, 5가지가 있었다. 그죠? 5가지. 주술, 술목, 술보, 수식, 병렬.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잘 풀이하고 구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고, 수업 시간에 한 학습지 내용 잘 채워주세요, 여러분. 자, 고생 많았습니다. 몸 건강 항상 조심하고, 다음 시간 5번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